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유나님, 오늘은 저희가 네. 깜짝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깜짝이고 특별까지 한 그럼요. 게스트를 모셨군요. 네네네네. 저희 또 귀하네요. 그럼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가 드물기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K-pop 메이트에서 이야기할 이 음반 그리고 이 뭐 프로듀서, 진짜 이 게스트가 K 플러스 팝을 대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K-pop 메이트 역사상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빰빠밤 이런 것도 깔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대중음악상 사관왕 그리고 몽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몽을 찾아 헤매던 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네,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도 1시간 달려보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3월 26일 일요일 첫 곡으로 250의 뱅버스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저희 이 K-pop 메이트 사랑해주시는 8천만 K-pop 둥이들이 그렇죠. 지금 첫 곡 들고 살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선율은 무엇이지? 근데 또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면 그렇긴 하죠. 요 정도는 그럼요. 사실은 작년 2022년에는 뭐 K-팝이랄까, 그냥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필수 교양 같은 음반의 타이틀곡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음악을 사랑하는 K-팝 둥이들이라면 절대로 체크를 하셨을 음악일 것 같긴 합니다. 250의 뱅버스 듣고 오셨는데요. 네. 이 곡을 저희가 첫 곡으로 튼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또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K-pop 좀 메이트. 긴장되네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게스트로 250님을 모셨는데요. 맞아요. 네, 한국대중음악상 사관왕 그리고 2022년 지난해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그 맞습니다. 이름, 약간 그리고 올해 뮤지션, 올해 남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쵸? 올해 음악인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던 그 앨범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귀한 분을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금 앞에도 앉아 계신데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네네. 저희 그 한국대중음악상 녹화할 때 블럭 씨는 이제 스텝으로 일을 하셨고, 그렇죠. 저도 박수 부대로 동원이 되어서 이제 가장 뒷자리에서 엄청나게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또 영광스럽고 즐거운 자리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날 뭐 워낙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오늘 저희 K-pop 메이트에서 좀 더 뭐 그 뒷이야기나 음악적인 이야기들 재미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긴장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에게 뭐 방송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실 분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250 특집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혹시 250 아시나요? 네? 250이요? 아니요. 250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지금 덕력이 부족하시네요. 저희 지금 당장 덕력을 충전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발음도 좀 충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덕력은 항상 100% 완충인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덕력은 250%가 완충 상태여야 합니다. K-팝 메이트 두 번째 초대석입니다. 네, 250 덕력 250% 충전. 충전. 아이고 또 꽁트에 약해요. 저희 힘드네요. 저희 항상 이렇게. 이런 거는 그리고 저 솔직히 작가님 저 약간 자존심 상했거든요. 왜? 저한테 지금 250을 모르는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250이요? 이런 역할 주셨잖아요. 저의 명성, 저의 덕력 서운합니다. 네. 하지만 또 귀한 분 모셨으니까 네. 저희가 사랑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50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댄스 음악을 만드는 250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귀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는데요. 댄스 음악을 만드는? 이라고 네네. 소개를 하시네요. 네네. 그게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수식어신가요?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뭐 댄스 음악을 만드는 일렉트로닉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 그러니까 미디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면으로 약간 슬로건처럼 뭐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없는 음악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뭔가 조금 더 음악을 더 가깝게 더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음악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슬픈 음악조차도.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일종의 슬로건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그런 슬픈 댄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즘 뭐 가장 사실은 핫한 분이시다 보니까 뭐 프로듀서이시기도 하고 뭐 작곡가이시기도 하고 뭐 싱어송라이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여의도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안 바쁘신가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라디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매체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도 편하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그 선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KBS 건물을 들어오면서 좀 감회가 나름 새로웠어요.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희는 사실 일상적으로 해서 모르지만 저희 뮤지션 분들 오시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내가 항상 TV에서 나오잖아요. KBS 본관 그 앞에 그렇죠, 화면 그렇죠. 네. 거기로 들어오는 느낌이 또 남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홍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요 프로그램 듣는 분들이 또 요홍님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방송에서도 뭐 프로듀싱 하신 노래들이 워낙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 좋은 기회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250의 덕력 250% 충전을 하기에 앞서서 프로필 뭐 너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읊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250, 본명 이호형. 대한민국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DJ.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은 명실상부 최고의 프로듀서. 이센스, 마스터 오브 더 보아, NCT 127, 있지, 뉴진스까지 내로라 하는 아티스트 분들과 많은 작업을 또 이어오고 있는데요. 장르의 경계선을 넘어선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의 소유자고요. 지난해 발매한 앨범 뽕이 해외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 네. 네. 브라보까지. 네네네. 예, 저희 예.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예. 이제 토크 본격적으로 나누면서 계속 알아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호홍님 약간 벌써 질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저희 편하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야기 앨범 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서로 앨범에서 한 곡씩 좋아하는 노래도 뽑아와서 네네. 뭐 질문도 드리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앨범 발매 후에 되게 많은 게 바뀌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발매 후에요. 네. 발매 후에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사실 일단 가장 큰 거는 앨범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네. 스스로 이제 내가 앨범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앨범을 내기 전 한 일주일 전쯤에
앨범을 이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네. 마스터링까지 다 막 끝낸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로 진짜 그냥 남의 앨범 듣는 것처럼 오랜만에 앨범을 처음 끝까지 들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그 좋았던 기분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1년 정도 됐잖아요. 1년 더 됐겠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이 뽕 발매 1년이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1년여 정도 지금 약간 음악인으로서는 최상의 상태로 계속 그 기분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 느낌? 그러네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이제 뭐 올해 음악인상, 올해 음반상, 종합부문상도 이제 전부 휩쓸면서 뭐 발매 당시에도 화제였지만 한대음을 통해서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저희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상 소감으로도 되게 좀 의미 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약간 거의 1주년을 돌아서 그랜드 파이널 같은 느낌은 아니셨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상을 뭐랄까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고요. 네, 전혀 못했고, 그쵸. 그냥 받으면서도 모든 상이 다 각기 다른 부문의 상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네. 진짜 어디로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 감사할 분이 많고 너무 뭐랄까 그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수상 소감은 그 성과형 분들의 수상 소감이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아, 진짜요? 어떤 네네. 부분 성과형 분들도 2번 수상대에 오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뭐 이제 그 힘들게 음악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과 이제 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애들이 자신의 음악을 안 좋아하는데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같은 솔직한 얘기도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앨범 만들면서 고생하신 걸로 치면 사실 250 씨만한 분이 또 없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또 워낙에 긴 시간을 이렇게 좀 찍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네. 그 사이사이에 뭐 이제 이창이나 이런 곡들을 먼저 또 이제 네. 좀 전에 이제 공개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호국님 수상 소감 중에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네. 이런 결과를 만나서 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셨다는 그 얘기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되게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 아니지만 맞아요. 되게 많이 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 자신이 제 음악을 만드는 첫 번째 리스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만들기 전에 완전 백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그 무언가로부터 뭔가는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좀 뭐 일명 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가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갖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곡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대해서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앨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곡들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건 또 다음 단계의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네. 앨범을 만드는 거를 어떤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비유를 하면은 저한테는 길이 안 보이는 산이었었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산이 높이가 뭐 앨범 만드는데 결국 한 7년 정도가 걸렸는데 네. 이게 7년짜리 산이라는 거는 전혀 몰랐죠. 올라갈 때는 전혀 몰랐고 맞아요. 네, 그냥 올라가면서 땅만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그 순간마다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유일한 정상을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뭔가 조그만 길이 하나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인 거고요. 이거는. 진짜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도 이제 뭐랄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길을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네네.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좀 힘이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 뽕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는 이제 듣는 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호공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년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이호공이라는 이제 프로듀서가 한국의 어떤 뭐 흥 같은 것을 찾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수집한 것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소화해내서 한 장의 앨범으로 좀 압축해낸 작품으로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뽕끼라고 흔히 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도 많이 맞닿아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250님 계속 이제 DJ로도 활동하시고 전자음악과 뭐 댄스 음악을 또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뽑혀진 앨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7년 작업하시면 앨범 한 장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약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만들어진 곡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가 넓어졌었나요? 곡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조금 더 만져볼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느 순간 그래 이 프로젝트는 세이브를 하자 일단. 네네 그런 것.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근데 네. 세이브를 하고서는 거기에서 이건 조금 더 재밌다, 더 디벨롭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첫 번째 후렴까지는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더 디벨롭이 되면 완곡이 되는 건데 네. 세이브한 파일로 치면은 컴퓨터를 그 사이에 2번인가를 바꿨으니까 아마 전부 다 치면은 아마 한 못해도 한 3-4천 개의 세이브 파일 정도? 3-4천이요? 와우. 와우. 정말 와우네요. 그 가운데 정말 정제된 트랙들이 이 뽕이라는 앨범 한 장에 담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와, 그 고르는 과정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새삼 드네요. 저희가 그 정제된 트랙들 가운데 사실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씩 골라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한 장의 앨범으로 만든 것을 특별히 또 여쭤보기도 한 게 사실 저는 이 앨범이 첫 트랙과 마지막 트랙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진짜 저에게는 이게 진짜 인트로지, 이게 진짜 아우트로지 같은 느낌이 드는 딱 두 트랙이 첫 곡, 마지막 곡으로 박혀 있어서 그냥 앨범 단위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저는 이 앨범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첫 곡이 이제 뭐 이번에 팝 부문에도 따로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올랐던 모든 것이 꿈이었네라는 곡이었고 마지막 곡을 제가 골라왔는데 이제 피날레라는 곡이 마지막 곡이 되었어요. 혹시 이 두 곡이 어떻게 첫 곡과 마지막 곡으로 픽스가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트랙 리스트를 짤 때 모든 것이 꿈이었네는 첫 곡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첫 곡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애수가 가득한 곡이고 듣고 나면은 누구나 다 그 감흥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선생님의 그 목소리도 너무나도 김수일 정말, 선생님 너무나 위력적인 목소리고요. 그 목소리는 저희 어머니도 한 번 듣고서는 그냥 바로 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목소리다.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렇게 노래가 마무리가 딱 된 다음에 그 짠함과 애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뱅버스가 시작돼 버리면은 그 기분을 안고서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게 애수를 깔아주는 트랙이군요. 그게 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이기도 했고요. 슬프지만 음악이 나오니까 춤을 춰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곡일 수밖에 없었고 피날레의 경우에도 그냥 마무리 이 곡 이후에 어떤 곡이 나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 피날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아기 공룡 둘리 요리뽀꼬라는 그 노래를 부르신 오승원님께서 이제 직접 가창을 해주신 곡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아기 공룡 둘리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다 좀 뭐랄까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트랙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거의 한 3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의 애수를 느끼실 수도 있는 곡이 아닐까 싶었는데 오승원 씨를 찾아가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고. 최근에는 비교적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활동을 이제 멈춘 상태로 다시 시작을 할까 말까 하시던 타이밍이어가지고 자료가 없었죠. 자료가 없어서 어디에도 자료가 없고 그래서 막 인터넷을 열심히 서칭을 해서 어떤 블로그의 어떤 분이 이제 오승원 선생님께서 행사장에서 노래 부르신 거를 봤다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혹시 영상 찍으신 거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굉장히 무례한 부탁을 하기도 했었고 이것은 집착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 연락처를 받고 결국에 컨택을 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곡이 그 곡 자체로도 상당히 그 뭐랄까 연륜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한 데서 오는 특유의 매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프로듀싱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작업은 수월하셨나요? 피날레 너무 수월했고요. 피날레는 정말 수월했고 그러니까 피날레는 앨범 전체 곡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냥 수월하게 그냥 쉽게 만들어진 곡이었고 네. 모든 것이 꿈이었네는 이제 선생님께서 노래를 녹음을 하셨을 때 그 현장음을 그냥 그 수음하듯이 맞아요. 녹음을 한 거였는데 그 한 거를 들고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큰 틀에서 김수일 선생님께서는 노래를 정식으로 취입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녹음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정말 좋은 마이크로 녹음을 다시 받고서는 그걸 들고 편곡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그래도 그 처음 불려지는 그 순간의 특별함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듬는 뭔가로 있기보다는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 녹음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남겨놓고 싶었고 그래서 그 잡음이 많이 껴있는 보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렇게 깎고 이러면서 다듬으면서 만든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들이 다 뭔가 맞지가 않았고 부자연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나도 마찬가지로 잡음이 섞여 있는 악기 소리를 쓰면은 뭔가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어느 공간에 놓여지는지에 대한 그림 같은 게 완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고민을 한 보컬을 들고 보컬 파일을 놓고서는 고민을 한 2, 3년을 했었는데 그거를 깨닫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벌써 3년 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앨범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었는지를 그때 깨달았죠. 이게 다 뭔가 옛 것이 되고 그때는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서부터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걸로 곡을 완성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꿈이었는데도 고민을 한 시간은 한 2년, 3년 정도 되지만은 네. 편곡을 시작해서 완성을 짓기까지는 한 일주일이 안 걸렸죠. 뭔가 깨달음의 순간에 반짝하고 완성이 된 곡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도인의 깨달음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고 네. 한편으로 우리 블럭 씨는 네. 주세요를 꼽으셨어요. 네, 물론 네. 이제 다른 곡들 다 좋아하고 너무 이제 좋아하고 자주 듣는데 근데 저는 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앨범 안에 그 트랙들 안에 있을 때 그 주세요가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느낌이랑 정말 주세요라는 곡을 그냥 똑 띄워다 놓고 아예 그냥 이 곡만 놔뒀을 때 주는 느낌이 되게 좀 다르다고 저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워낙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은 그 신스라는 게 참 되게 예전에는 사실 신스 그러면 그냥 왜 여러 가지 그냥 그 주로 쓰는 악기가 있고 주로 쓰는 모델이 있고 주로 쓰는 가상악기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그냥 이런 걸 썼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 신스가 가진 톤에서 어떤 감정을 주고 막 기억을 주고 이런 거를 이 곡을 듣고 이 앨범을 듣기 전까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범 듣고 특히나 이제 나운도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제 참여하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신스라는 게 그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악기가 아닌 뭔가 다른 악기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곡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리고 그런 신스에 관해서도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얘기를 듣고 싶기도 했어요. 이게 그 이제 제 앨범 과정을 담은 뽕을 찾아서라는 다큐에서 그 김유정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엔데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꼭 뭐 두엔데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한국의 뭐랄까 판소리나 뭐 이런 창의 그런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소리들을 그냥 시원하게 하고 오페라처럼 시원하게 쫙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안에서 어딘가 이렇게 꼬여 있는 듯한 목소리로 나올 때 그러니까 똑같은 멜로디라고 해도요.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음악이라는 게 다 소리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로 똑같은 멜로디조차도 슬프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들 뭔가 소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쭉 뻗어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아픈 사람이 뭔가 신음소리처럼 뭔가 어딘가 좀 꾸정하게 나오고 그걸 때로는 이제 손끝의 테크닉 나운도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황제 같은 분들이시고 그런 손의 테크닉일 수도 있고 악기의 음색 같은 거를 만지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게 저의 앨범이기 위해서는
제가 내고자 하니까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소리들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뭐 랩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의 색깔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뽕의 방향이라는 것도 소리들이 뭔가 어딘가 좀 이렇게 더 슬프게 들리게 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 그래서 이 뽕 앨범을 두고 또 이호공님이 굉장히 좀 개인적인 앨범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개인적인 앨범이라고 하면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가 들어간 그렇죠. 앨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이 낼 수 있는 어떤 소리 네네. 같은 것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한 앨범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프로듀스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만 해도 지금 뭐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는 듣고 와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블럭 씨가 앨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세요를 듣고 와서 250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의 주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손끝에서 나만이 낼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끼면서 들으면 확실히 노래가 그냥 들을 때하고는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들기도 했습니다. 아, 파면 팔수록 매력 있는 네. 우리 댄스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 250님과 그리고 앨범 뽕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 저희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거 외치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외쳐볼게요. 네, 알려줘요. 250. 네,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단한 Q&A처럼 그냥 티키타카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인터뷰 많이 해주셔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 국민방송 KBS에서 또 처음 250 만나시는 분들께도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음악 시작하셨어요? 이게 제일 궁금한 포인트 아닐까 싶은데 네네. 언제부터 왜 음악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음악을 언제 시작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느 지점으로 시작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아마도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쯤에 모의고사를 보면서요. 네. 갑자기 급격히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라고 다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죠. 너 대학 어디 갈 거냐 네. 이런 거. 그래서 그 시점에 사실 저는 장래를 거의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그 각 전국에 있는 대학교 그 각 과가 있는 표를 주고서는 점수 빨리 찍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그때 정말 급하게 내가 살면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음악은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맨날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음악이 가장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거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 할 때 보통 잘하는 걸 진로로 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이분은 그냥 창작자가 될 재질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아무도 안 시켜도 나 혼자 하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은 의외로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잘한다는 말을 별로 들은 게 없어서이기도 하죠. 그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대부분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당시에 음악을 많이 들으셨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집이 그 당시에 집이랑 학교 사이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었어요. 머네요? 네, 멀었었어요. 되게. 다리도 건너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침에는 학교 가기가 싫고요, 당연히. 네. 학교 갔다가 집에 가려면 집에 가기가 싫죠. 친구들은 다 이 동네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짜증나고 싫은 시간을 채워주는 거는 그때 그냥 CDP가 CD밖에 없던 거죠. 혹시 어떤 음악 주로 들으셨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때부터로 치면은 그때 이미 힙합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네. 힙합을 많이 들었었고 그때 뭐 나우 이런 편집 앨범들. 좋죠. 네, 나우 1집 이런 거 100만 장씩 팔리고. 사실은 TMI지만 저랑 이호웅님이 거의 동년배여가지고 네, 지금 CDP, 나우 이런 게 너무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팝 음악을 두루두루 듣는 편이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진로를 정하고 나면 음악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가수도 있고 프로듀서도 있고 아니면 전업 작곡가 같은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뭔가 나의 것을 좀 자유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은 DJ로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디제이는 꽤 나중에 한 일이었고요. 네. 시작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처음으로 그 음향 편집 프로그램을 깔아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음악이라는 게 이제 귀에 들리기만 하는 거였으니까는 저는 주로 이제 버스에서 듣는 거였고, 네.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가 이제 시각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음악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음악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본 거죠. 이렇게 파형 뭐 이런 네네네. 걸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바가 움직이면서 음악이 플레이되는 걸 보고 심지어 제가 원하는 곳을 잘라서 이어붙여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툴을 처음으로 만졌을 때 그때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악기를 해본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 베이스, 기타, 건반. 마찬가지로 저는 음악에 있어서도 네. 그다지 뭐 음악이 뛰어나다, 뭐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악을 해온 쪽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근데 뭐 그때 힙합 음악은 이제 MPC 이런 툴이 있어야 되는 음악이었고, 네네 맞아요. 근데 MPC 너무 비싸고 그쵸. 차마 말해서 집에다 사달라고 할 수 없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의 어떤 부분을 잘라서 변형을 해가면서 내가 이거를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걸로도 음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가능성을 느꼈을 때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역시 처음 만나는 툴이 이 뮤지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블럭 씨는? 그러면은 저 사실 궁금한 것이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본인 작업을 하실 때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작업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데드라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다행히도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이 뭔가를 타겟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가 그런 상황은 잘 없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함께 디벨롭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상의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이후 단계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뽕 앨범을 뭐 지나가긴 했지만 뽕 앨범을 만들던 시기로 치면은 확실하게 이 앨범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드의 곡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거기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듣고 싶어, 내가 좋아했던 팝 음악들의 어떤 요소들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했던 음악들에서 좋아했던 요소들을 가지고 오는 건 같은 과정인데 뽕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음악들이었다기보다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던 음악들, 슬프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감성적인.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더 덧붙이는 그런 작업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음악 말고 K-pop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우선 만들어 놓고 곡이 넘어가는 약간 그 단계까지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좀 더 이렇게 막 저희는 요즘 K-팝은 이제 막 팀제고 뭐 같이 이제 마지막까지 막 이제 수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호공님의 작업 방식은 어쨌든 내 거를 한다. 같은 게 기본으로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뭐 당연하게 그렇게 뭐 연결이 되기도 하겠지만 K-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팝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뽕 같은 자신의 작업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애, 뭐 애수 같은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약간 뭐랄까? 초점을 맞춘 이유라면 역시 나의 어떤 감성에 가장 와닿는 것과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분리 같은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취향이 그렇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좋은 걸 좋아했고 그냥 나고 좋아했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믿는 거죠. 내가 좋다고 하면은 내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상한 걸 하진 않으니까요. 좋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듣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그걸 믿고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이 대부분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니까 내 귀에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을 거다라는 믿음. 그것이 가장 근본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아무래도 이제 프로듀서로서의 250도 있고 DJ로서의 250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DJ로서의 250은 좀 어떤 DJ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좀 어떤 걸 트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제가 진짜 DJ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부끄러우신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저는 사실 그냥 저의 음악을 틀기 위해서 디제잉을 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음악을 틀 때도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제 노래가 있고 그 노래 전에 이게 나오면은 내 노래가 어떤 더 잘 들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트는 사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남의 음악은 좋을 뿐, 약간 왼손은 거들 뿐 같은 느낌으로 트는 편이다. 네, 뭐 요즘에 뽕에 관련해서 음악을 틀 때는 네.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게끔 네, 이런 정서적으로 이런 느낌으로부터 이 노래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들리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저는 퓨처관광 메들리는 봤었고 그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만 봤던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했던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태원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 퓨처관광 메들리를 하실 때는 그 기분이 또 엄청 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너무 달랐죠.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그 본인의 감정이나 뭐 아니면 소회나 그 알고 왔다라고 하는 느낌. 다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갔을 때는 저를 일단 기본적으로 힙합 파티였어요. 힙합 파티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건 섭외한 사람들 잘못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수습해라. 나는 내 거 한다 같은 느낌으로 좋습니다. 진짜 맥락이 다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했고 그걸 추구해서 만들어서 작년에 2022년에 모든 것이 약간 빅뱅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그 흐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작년이 진짜 250님에게는 음악인으로서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내가 이런 뭐랄까 이제 반응을 얻었으니까 이 이후에는 뭘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생각이 달라졌다거나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앨범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고 있는 음악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안 내놨으니까. 그래서 뭐랄까 마음이 좀 편했는데 이제 앨범이 낸 이후에는 처음으로 그런 체감을 좀 많이 했죠. 남들이 내 음악을 듣고 있구나 지금. 이제 나 혼자 듣는 음악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 됐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다음 앨범 구상은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앨범 구상을 하면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아무도 안 듣진 않겠죠. 뽕을 들은 분들이 궁금해서라도 들어보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 나름의 이제 그 리스너들에 대한 일종의 환상 같은 건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의 음악에서 좋았던 면은 물론 곡이 좋았다도 있겠지만은 정말 자기 멋대로 가는구나. 그냥 각 그 음악이 진행되는 순간마다 진짜 맘대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좋아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발음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뽕처럼 만들거나 뽕 같은 음악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남겨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맘대로 하는구나 그냥.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이라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터넷도 다 하고 주위에서 말도 듣고 사실은 뽕도 잘 됐지만 그냥 250이라고 하는 프로듀서의 이름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좀 뭐 압박 아닌 압박처럼 받지는 않으실까 싶은데 그런 건 좀 의식적으로 피하는 편이세요? 그게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노력은 한다. 네, 그렇다면은 최소한 남기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역시 내가 들어서 좋은 음악,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나의 소리를 듣는 약간 그 방향.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계속 뭔가 25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뽕도 그렇고 K-pop 작업하시는 것들도 다들 이거는 뭔가 250 같다는 이야기를 그냥 뭐 꿈보다 해몽 같은 걸지라도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동물적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250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굉장히 소란스러움이 있어도 내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추천을 하고 싶었던 피날레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근데 이 곡이 진짜 너무 슬퍼요. 이 곡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네네. 이거 막 너무 슬퍼. 이게 약간 그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 어떤 250씨 특유의 비에 잘 맞닿아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 곡 들으면서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그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가요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네네. 그 모습처럼이라고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 진짜 약간 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가요? 그 약간 애수와 뽕이 들어간 멜로디가 너무 세련되지 않은 딱 그 가요 같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작업하실 때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만드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아기공룡 둘리 주제가는 이제 인트로잖아요. 그렇죠. 인트로가 엄청 슬픈 노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해봤을 때 그 노래 때문에 많이 슬펐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로 시작된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는 같은 목소리로 아우트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나의 슬픔을 끝내는 약간 피날레인가요? 그 둘리로 인해서 생겼던? 개인적인 그쵸,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오승원 선생님을 찾아야만 했던 거였고요. 아기 공룡 둘리 주제가 정말 나쁜 노래. 그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깊은 슬픔, 도대체 30년이 지나서야 끝낼 수 있는 살풀이를 해야지 끝낼 수 있는 슬픔을 준 노래였다. 이건 좀 남다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 나눌게요. 250님의 피날레 듣고 오시겠습니다. K-팝 메이트 오늘 250편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시간이. 저희 사장님 저희 1시간만 더 넣어주세요 같은 느낌이지만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네. 그 연말에 이제 지난해 말에 일본에서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좀 250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약간 일본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그런 그 배경에도 뽕짝이나 뭐 이제 그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미 이 박사님 한번 건너가셔서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이 박사님의 배경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크죠. 아마 그 앨범은 이 박사님의 맥락에서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본 분들은 네네. 저희 그 뽕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뽕이 뭐야라고 하면 뽕짝이고 뽕짝은 일본에서는 더더욱 이 박사일 거고요. 아예 그냥 스펠링이 퐁짝으로 써질 정도니까.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일본 이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약간 특별하게 받아본 피드백 같은 거 있으셨어요? 뭐 영국의 잡지랑 신문에서 리뷰를 했던 거가 특히 뭐 일렉트로닉 잡지에서 이 리뷰를 한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 이외의 특정 국가에서는 아직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후에 이제 약간 250님의 음악만으로도 좀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일단 6월 달에 일본 투어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의 반응을 봐서 계속해서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뭐 새 앨범 작업과 함께 이제 계속 나만의 음악으로 세계 팬들과 만나는 활동을 해 나가실 예정.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혹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요즘 약간 관심 있어하는 장르나 뮤지션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많이 들으시거나? 요즘에는 그냥 사람 목소리를 중심으로 많이 듣고 있고요. 사람 목소리가 주가 되는 음악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요즘에 특히 사운드 중심의 음악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시 사람 목소리가 좀 그리워져서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는 좀 예전 음악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건 또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그럼 약간 차후의 작업에도 요게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뽕에서도 뭐 모든 것이 꿈이었네 같은 곡이 정말 대표적으로 그 목소리로부터 시작을 한 곡이었다 보니까 또 색다른 250님의 음악들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꼭 이 시간에 출연하시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정말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그쵸. 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언제든 또 꼭 불러주시면 꼭 오.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250 좋습니다. 2탄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지금 너무 여기 좋습니다. 대본 보셨겠지만 지금 한 네, 반도 3분의 1 못했거든요. 정도밖에 그러게요. 못 네. 해가지고 저희 그러면 2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K-팝 메이트 요공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끝곡으로는 모든 것이 꿈이었네 들려드리면서 요공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